토끼의 간. 옛날 동해바다 깊은 곳에 사는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은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고치질 못했습니다. 급기야 용왕님 병을 고치기 위해 마법사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마법사는 용왕님 병을 고칠 약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뿐이라고 강조했어요. 육지라고? 용왕님은 놀라서 말했어요. 호호, 우리 모두 바다에 사는데 누가 날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간단 말이냐? 마법사는 육지에 살 수 있는 바다 동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거북이옵니다. 라면서 토끼는 새벽닭이 울면 해의 기운을 먹고 밤이 되면 달의 기운을 받아 먹으니 토끼의 간처럼 좋은 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자 용왕님은 부랴부랴 거북이를 불러들여 토끼의 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거북이는 토끼의 조상아를 들고 육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도착한 거북이는 토끼가 어디에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물에 사는 남생이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토끼는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데 오늘 동물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리니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북이는 토끼 조상아를 펴고 동물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한 회의인데도 서로 저 잘났다고 싸우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잘생긴 토끼가 보였어요. 쫑긋이가 삐죽삐죽, 빨간 눈알이 떼굴떼굴, 짧은 앞다리에 늘씬한 뒷다리, 뭉툭한 꼬리가 실룩거리는 게 영락없는 초상화 속 토끼였습니다. 여보시오 토선생, 나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거북이라고 하오. 참으로 반갑소이다. 토선생은 땅위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던데 척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자 그 말에 우쭐해진 토끼. 거북이는 다가와서 또 말했어요. 토선생, 나하고 용궁에 가지 않겠소? 용궁에 가면 높은 벼슬에 배불리 먹고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오. 토끼는 거북이의 가머니설에 귀가 쏠깃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그렇담 용궁에나 한번 가볼까? 거북이는 옳거니 하면서 도선생, 어서 판판한 내 등판에 올라타시오. 유람하듯 물속 구경을 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용궁에 도착할 것입니다. 토끼는 얼씨구 지화자, 이 호랑이 늑대야 잘 있어라. 이 몸은 무서운 사냥꾼도 없는 용궁에 가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란다. 꿈에 부푼 토끼는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용왕은 처음 보는 토끼를 반갑게 신기하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토선생, 안타깝지만 나는 당신의 간을 꺼내야 합니다. 그게 날 낫게 할 유일한 약이라서지요. 제 간을 꺼낸다고요?
아이고, 거북이에게 속았구나. 토끼가 외쳤습니다.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호들호들,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하더니 재빨리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거북아, 내 간이 필요하면 진작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간을 집에 놓고 왔잖아. 하며 용왕님께 제 간을 드리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워낙 귀한 거라 지금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집에 널어놓고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용왕님을 위해 간을 다시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말했어요.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끼의 꾀에 넘어간 용왕은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준 뒤 간을 가져오라며 다시 육지로 보냈습니다. 거북이와 함께 육지에 내린 토끼는 거북이에게 속아 죽을 뻔했다며 한숨을 내쉬더니 거북이에게 약을 올립니다. 바보 거북이야! 어느 동물이 간을 빼놓고 다니니? 그렇게 날 속이더니 너도 나한테 속았지? 약을 올리며 룰루랄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이 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무를 마치지 못했다며 용왕님께 사죄의 큰절을 올리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합니다.